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방첩법 우려가 현실로 외국계 기업 직원 연이어 체포 투자심리 위축 시 주석의 제조 개방 선언도 공연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방첩법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계 기업의 직원들이 연이어 체포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방첩법 우려가 현실로 외국계 기업 직원 연이어 체포, 투자 심리 위축, 시 주석의 제조 개방 선언 공연불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시 주석의 성이 이킬습이잖아요. 이킬습인데 이 시 주석 자체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무슨 일을 해오면서 일을 하는 것마다 엎어지고 실패하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내용은 외국계 직원들이 연이어 체포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PP 그룹의 자회사인 그룹 M, 특히 WPP 그룹은 영국계 글로벌 광고 회사인데요. 이 그룹에서 상하이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전현직 임직원 3명이 체포가 됩니다. 임원 1명, 전직 직원 2명입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이고요. 또 일본 무역업체가 3월에 중국인 직원 3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WPP 그룹의 자회사인 그룹 M은 어떤 회사인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룹 M은 중국 CEO는 현재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 체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체포된 3명의 죄명은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룹 M에 재직하면서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현재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이 23일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 간부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체포가 되었다. 최대 30% 높은 리베이트를 챙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WPP 그룹의 자회사인 그룹 M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의 광고 업계가 어떠한 내용인지 특히 중국 광고 업체와 같은 경우는 부패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광고 업계는 부패가 만연해 있다. 광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받아 먹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클리어 채널 아웃도어 홀딩스 중국 자회사, 이 회사는 세계적인 5개 광고 회사인데 광고 계약을 위해서 중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적발이 됩니다. 회사 측은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증권위원회에 2,6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죠. 이처럼 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 중국 내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시한 일인데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게 관시라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수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난 7월 반간첩법 시행이 개정이 되었죠. 이것이 시행 이후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 기업의 타깃은 올 초부터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지난 3월에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펌 민츠의 베이징 사무소가 급습을 당합니다. 당시 중국인 직원 5명을 구금하고 4월에는 컨설팅 회사인 메인앤컴퍼니 상하이 사무소가 급습을 당합니다. 당시 직원이 신문을 당한 일도 있었죠. 5월 달에는 컨설팅 업체인 캡비전 파트너스의 중국 사무소가 급습당합니다. 이때 관영 CCTV에 이 장면이 반영이 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컨설팅을 이용해 중국 정보를 훔쳐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컨설팅 회사의 그 특별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 만약 있다면 중국 내에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금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컨설팅 업체인데 이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일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된 것,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일본 기업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니케이는 무역업체에서 히토류 등 희귀금속을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인 직원과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중국 국유 기업의 직원 2명이 체포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죠.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고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히토류 관련 정보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된 2명 모두 히토류 거래에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교도통신은 19일 날 베이징에 억류된 아스탈라스 제약 중국 법인의 일본인 직원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체포가 되었다. 구속은 이미 되었었는데 체포가 된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것에 대해서 해당, 즉 아스탈라스 제약의 일본인은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에 따라 형사 강제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할 것이고 또 관련자는 모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초를 받게 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간첩법에 대한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간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것은 2014년 11월부터 시행을 했고 당시 총 5장 40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범죄 범위를 벗어난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2023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죠. 7월 달에 확대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고 총 6장 67조항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연결된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간첩 행위의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금 컨설팅 업체와 같은 경우 가장 타겟이 되고 있는 이 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외국 투자를 환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총극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류허 국무원 총리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며 중국으로의 문이 더 개방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3월 고위급 경제포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신뢰를 중시한다. 또 시진핑 주석은 지난 18일 제3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 이렇게 외국 투자를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중국이 지금 그거와 정반대의 일, 지금 방첩법을 통한 외국 기업의 이 간섭을 굉장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최근 애플 문제도 터졌고 지금 애플을 만드는 이 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듯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외신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지도부는 대다수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두 번째, 반간첩법으로 옥죄이더라도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길은 이제 막혔습니다. 나가는 길만 늘렸고 또 중국 플러스 원을 해서 중국에서만 하는 것들은 내가 투자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휴레패커드와 같은 경우도 지금 충칭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태국과 멕시코로 PC 공장을 이동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이렇게 분석을 했죠. 반간첩법이 크게 강화가 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작년 동기 대비 5.1%가 감소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가 줄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스스로 써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애가 사우디도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국계 투자를 계속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이 지금 탈레반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을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투자를 원해요. 굉장히 원해요. 성장하지 않는 중국, 꼬그라져가고 있는 중국, 이제 성장이 멈춰버린 중국을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10%대의 성장, 그리고 5%도 지키고 6%라도 지키고 싶어 했던 이러한 상황.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그것을 발로 뻥 차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숨기고 싶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쁜 소식은 무조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하게 압박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압박해도 너희들은 못 나갈 거야. 결국 미국은 결단을 했죠. 인도와 이러한 주변 나라들을 대체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점점 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내용을 한번 나눠주시고 저희 내용과 한번 대화를 좀 해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